집에서 시간을 다시 한번 읽다 보니까 우주에서 모든 만물 만사들이 다 자기가 관심 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느낀 것이, 우리 인간만 그냥 관심 받으면 좋아서 더 한 번이라도 제가 바르고 다듬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, 그곳에 있는 우주에서도 관심 받으면은 색이요, 안 받으면 공이라니. 참 그것이 어쩜 이렇게 다 똑같느냐. 뭐 질량값도 똑같지만 모든 게 다 똑같구나 싶은 생각에 굉장히 그걸 읽으면서 다시 한번 또 정말 우리는 똑같구나 다,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그러면서 또 오늘 아침에 그러면서 제가 텔레비전을 잠깐 보다 보니까 듣는데, 이시영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, 요즘은 우리 때하고 달라서 이 젊은이들이 부모 모시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. 왜냐면 나이가 자꾸 오래도록 살으니까, 오래 살으면 아프고 또 모셔야 되고 모실 형편은 안 되고, 그래서 이 양반이 어느 대학교에다가 물었대, 대학생들에게.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느냐, 그렇게 아주 지목을 해면서 물었더니, 그냥 주저없이 63살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래요. 63살이면은 그래도 끈기가 있으니까 자기들도 좀 이렇게 받고 그러는데, 그걸 지나면은 오히려 자기들이 해드려야 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, 그러기 때문에 63살까지만 사시면 좋겠다.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의학이라든지 모든 것이 발달해갖고 발전하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명이 길어지잖아요. 그래서 오늘도 거기서 얘기하기를, 여자는 100살 정도 살아야 되고 뭐 그렇게 돼야 된대요. 그러면은 그때까지 100살인데 우리 자녀들은 63살까지만을 원하고 있으니, 그럼 그 공백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. 거기에서 이분이 자기가 생각하게 하건데, 우리들이 나이 먹은 우리들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. 그럼 무엇을 하느냐? 공부를 하라는 거지. 공부하고 사유하고. 근데 그런 해갖고 내 가는 그 길까지 갈무리를 하라는 거죠. 그래서 그걸 볼 때 우리도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해야 되는 게, 오늘 마침 공부하러 오는 날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, 우리 이 하루가 또 보람되게 보내려고 또 이런 걸 듣는구나 싶어서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진을 해야겠습니다.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잘 살아야 하니까. 네, 감사합니다. 그런데 나는 참 그렇게 그 옛날부터 얘기 나오니까 어릴 때 됐잖아.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느낀 게, 저 친구한테 야 너 63까지만 63살까지만 살아고 너 죽어라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? 그렇게 얘기한 자기 부모님들은 그만큼만 살고 가시오 해놓고, 너도 본인한테 너 그까지만 살고 가거라 그러면 뭐라고 답변할까? 근데 이제 그 여론이라든가 그 조사를 한 5년 전에 서울대생을 상대로 해갖고 했는데, 그 전면에 있잖아요. 예, 했는데 왜 60살에서 63살까지만 살라고 했냐면은, 부모 세대가 벌어놓은 것을 자기네들한테 넘겨주고 가는 게, 부모들이 빨리 가는 게 자기네들이 젊은 자기네들이 자식들이 살아가는데 세대가 편안하고 말 그대로 누리면서 살 것 같다. 자기네들은 지금 아무리 하더라도 훨씬 더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봉급도 더 많이 받고 하더라도 부모 세대 같이 못 살아간다.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통계가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거 정말로. 네, 그러니까 그 연구 같은 건 잘 남기고 유산 당신들이 벌어놓은 거 쓰지 말고 나한테 넘기고 가라 이거예요. 뭐 그냥. 그러니까 그만큼 살려면은 공백 기간이 있으니까, 그때는 우리 부모들은 공부하고 사유하래요.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.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매진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. 참 사람들이 다 그렇다니까요.
명심보감하던 그런 말 있잖아요. 이거 같은 말은 뭐 연결되는지 모르겠네요. 나의 선함을 얘기한 사람은 내 도적이라고 하죠. 난 내 도적이다. 그리고 나의 악함을 얘기한 사람이 스승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도 다 그런 것 같아요. 자기에 대한 어떤 평가를 잘해준 사람은 다 고맙고 좋은 사람이고 자기 평가에서 좀 악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. 그게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 젊은 친구들이 그러다가 좀 뭐합니다만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. 너무나 이기적이라는 거예요.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. 저 그러다 살해하니까. 보니까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옛날에 그 숙종인 놈이 야행을 나가셨는데 이렇게 내가 부천에 가면 그 양반인데 갔더니 밤 늦게 나가니까 다 조용히 다 잠자고 있는데 그 빈천에 가면 뭐다 하고 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다고 가봤더니 다 부르니까 한 집에 그 거덕대기 그 문을 내놨던데 그 불 사이로 이 불빛이 보이더래요. 그래서 보니까 그 집 가까이 가니까 아주 웃음소리 하지 마 난리가 난 거야 또 말이야. 저 집에 오늘 저녁 밥이나 먹었을까? 그렇게 걱정이 되는 그 집에서 그렇게 웃음소리 하니까 야 도대체 저 뭐냐고 하냐. 그걸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 봤을 때 그 광경이 그러더래요. 할아버지는 이렇게 제일 우더들은 새끼를 꼬고 있고 손주 녀석들은 그 집을 추려주고 있더래요. 그리고 아들로 보이는 가장이었죠. 실질적인 그 사람 집세기를 메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며느리로 되는 그 바느질을 하고 있고 그러더래요.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. 아이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참 내가 볼 때는 참 살아가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웃고 있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. 아 제가 이렇게 허름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래도 저는 그래도 참 빚도 좀 갚고 그리고 저축도 하고 살고 있습니다.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. 그냥 들은 순간에 그 생각 이게 뭐좀 웃긴다네. 집 밥도 오늘 못 먹을 것 같은데 뭘 저축을 하고 뭘 저 빚을 갚고 살고 있다냐 이러면서 야 이놈이 도둑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궁궐에 들어와서 계속 그 생각을 하시다가 다시 확인을 나가가지고 다시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그 사람 얘기가 빚을 갖고 있는 것은 자기가 부모님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그 은혜를 내가 지금 효도로서 갚아주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빚을 갚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런 모습들을 내 부모님한테 잘 공경하면 잘 모시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자란 저놈들이 나 앞으로 나도 나이 먹고 잘해줄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저축이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그 뭐 숙종이 말 크게 깨달았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.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.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하자면 이제 오늘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은 오늘은 뭐예요? 어저께 결과물이 오늘 아니에요. 어저께 결과물이 내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현재 이렇게 나타난 거거든요. 근데 우리 사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. 그냥 그저 누구 탓 이렇게 하고 남 탓하면 돌아가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려고 않거든요. 근데 한번 이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과거를 우리 어제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. 저번 방송들 좀 들으면서 우리의 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나는 그 성으로 이루어졌고 그 성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운동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. 그리고 그 전에 관측을 먼저 해야 된다. 그래야지 성으로서 이렇게 나온다.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이제 점이 폭발해서 빅뱅이 됐듯이 어쨌든 성이 생겨나서 지금 우리의 나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그럼 그 성이 만들어지기 전에 운동하기 전에 관측해야지만이 나타나는 그 성 그 자체가 그거를 읽고 있는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그 자신이 또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지금 현재에서 관측하고 운동하고 성을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다시 발현된다. 이거는 또 지금 현재에서 또 새로 태어나는 자기의 나, 우리의 나가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조금
들었었어요. 그래서 현재에 있으면서 좀 더 잘해야겠다.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예. 그 이번에 그 원장님이 이제 그 생활 양자법 1, 2, 3 네. 이런 주제를 한번 쭉 한번 봤어요.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정리도 되는 느낌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본질과 현상이 하나다. 또 이제 보여지는 것, 또 보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다 이렇게 이제 그 되는 생각들이 강해가지고 우리가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내 거울이고 또 내 자신이고 나를 지켜봐보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만물이 또 나를 보고 있다. 내가 만물도 보고 만물도 나를 보고 있다. 이런 이제 어떤 일체가 이런 주제가 그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 같아요. 이렇게. 그래서 이원론적인 그런 뭐 데서부터 이제 하나됨으로 그런 그 통합된 통성으로서의 그 하나됨이 결국 이제 빛을 발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보면서도. 그리고 지난번에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정력의 김일부 선생이 24절기를 얘기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제 성으로 화한다 해서 성화했어요. 성화. 우리가 이제 할 때는 성으로 이제 화합된다, 평화롭다는 성화로 썼는데 원래는 보니까 이제 성으로 화한다라는 뜻에서 이제 성화했어요. 그래서 그때 김일부 선생이 이제 그 19세기 한 말엽쯤에 그 시대를 깨닫고 나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야, 복 받으시오. 이 시대가 얼마나 좋은 줄 아냐. 정말 행복하다.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막 했다고 그래요. 외치면서. 근데 딱 우리가 지금 딱 그런 시절이 아니겠나 또 싶어요. 우리가 이제 그 발효우주 식구들은 그렇죠. 사람들한테 지나간 사람들한테 앞에 놓고 야 지금이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압니까? 정말 행복한 그런 때입니다. 그래서 지난번에 그 연말에 천리안 선생님이 이제 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은 가장 행복한 날이다. 오늘 가장 행복한 날이다. 이런 그런 이제 말이 지금 이 순간이죠.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으로 여기로 이제 수렴하게 되고 또 이거밖에 없는 이게 영원한 그런 주제인데 제가 일요일 날 이제 제 친구분 중에 이제 스티브 거리게스라고 경북대학교에서 이제 한국에서 38년 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미국으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. 근데 그 더더구나 경북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르치는 이제 교수였어요.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보면은 그 한국을 왜 이렇게 좋아했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67년도에 1967년도에 한국에 왔었대요. 그랬더니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거의 폐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절인데 한국이 이렇게 좋았대. 그래서 왜 좋았냐고 이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물질도 풍요롭고 다 좋은데 뭔가 그 시절에 비하면 뭔가 빠진 게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. 근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정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. 한국은 정이 있어서 내가 미국 가고 싶진 않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지만 그 정이 그립다. 67년도 그 시절에 정이 그립다고 하는 거예요.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많이 잊혀진 그런 거지만 우리 이제 발효우주학에서는 이제 그런 정이 살아있는 막 그런 쪽으로 가니까 정말 좋은 시절이다. 이런 이제 그 느낌이 들면서 그렇지만 또 옛날로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고 그동안 이제 창조지나 그 환원되는 이 시점에 또 진화가 있는 것 같아요. 또 양자화학이라든가 이런 AI나 이런 것이 하면서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렇지만은 또 더 이 시대를 또
또 좋게 보면 대단히 또 좋은 기회죠. 그래서 그 시기가 새로운 시대로 이제 전환이 돼가는 그 굉장히 옛날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. 지금까지 삶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난 그 모든 게 통합되고 통섭된 이런 시대로 우리가 이제 갔기 때문에 야 이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야 이렇게 좋은 시절이 어디 있겠는가. 그래서 그때 그 정력의 김일부 선생도 이제 그 시절에 자기 이제 느낌이었죠.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개벽 세상, 후천 개벽에 대한 얘기도 좀 했었는데 그 미래에 이제 이분도 이제 결국은 성으로 화한다는 표현을 뭐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모르지만 딱 우리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였다 말하자면 이제 그런 그 화평하다, 평화롭다는 걸 한 계절로 12개를 쓰고 그 화자를 써가지고 또 12개를 또 썼는데 우리가 결국 이제 그런 그 성, 육성, 칠성 이렇게 한 성으로 가는 화하는 것을 갖다가 후천으로 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그러한 시점이 이제 되다 보니까 우리가 2020년이 돼서 이제 새로운 새해에 우리가 쭉 한번 돌아보니 과거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그것이 이제 오늘 이 순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. 작은 점 하나, 오늘 이제 작은 점 하나가 또 다 가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다 모여서 또 한 점이 되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진화돼가는 보여지는 현상 자체가 번질이 되는 그런 시절로 그러니까 완전히 전환이 되는 것 같아. 이렇게 우리가 관심 가지고 관측하는 것 그것이 또 관측 대상이 또 우리를 또 관측하고 또 우리를 또 관심을 둬서 살아있게 되는 우리가 보는 것들이 다 살아있게 되는 저는 이제 뭐든지 집중하면 커진다 하는 그런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. 우리가 관심 가지고 집중하면 그것이 커져요. 뭐든지 우리가 기대를 하고 학생들도 우리가 기대를 하고 관심 가지면 커져. 기대한 만큼 우리가 거기에 딱 부응을 해요. 누구든지 사람도.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 관측하는 거하고 관측 대상이 그 하나 되는 시절 이것이 또 그런 양자과학으로 밝혀진 시절 이게 대단히 아마 그러니까 종교나 이런 수행에서도 그걸 얘기는 했지만 그때는 이제 일부 이제 하는 사람이었고 지금은 이제 일반 대중이 누구나 관측 대상과 관측이 하나 된다 하는 그 과학적 증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니까 되게 다른 시대로 우리가 왔다 이런 이제 느낌이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전부가 우리가 관심 가는 것들이 전부 다 그렇죠. 이제 커진다. 우리가 여섯 사람이 한 분야에 관심 가지면 그건 커진다. 또 누구든지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그걸 바라만 보고 쳐다만 봐도 그건 커지게 돼 있다. 이런 시대로 그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가 이런 이제 그래서 아마 대단히 다른 시대로 우리가 이제 딱 들어선 것 같아요. 이렇게 완전히 다른 시대로.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하나 그 메타인지 연구소라는 걸 이제 그 좀 하나 하는 게 있었는데 메타 연구의 이제 세계적인 그런 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라라고 하는 분이 또 메타인지 학습법이라는 책을 하나 쓴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를 봤더니 결국은 이제 메타인지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거울이다는 표현을 썼어요. 우리 인식하는 것 이게 거울처럼 우리가 보는 만물이 그것도 거울이지만 우리 의식도 또 하나의 또 거울이야.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면 상당히 투명한 사회를 우리가 이제 봐지기 때문에 그 어디나 이렇게 딱 장애가 있는 게 아니고 다 열려지는 사물 어디를 봐도 이렇게 투명하게 다 보여지는 뭐든지 생각이든지 또 사물이든지 또 과거 역사든지 종교든지 다 이렇게 그렇게 투명하게 열리고 중첩되고 이런 시절로 이렇게 완전히 가는 그런 그 통합의 어떤 새 시대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여는 사람들 아닐까 하는
이제 그런 굉장히 이게 20세기, 21세기에 이제 20년 지난 이 시점인데 그게 점점점 가가지고 요새 이제 5G나 6G로 가면서 점점 더 통합도 돼요. 그러니까 생각도 이제 하나 되지만 이런 이제 도구라든지 과학 이런 데서도 결국은 하나로 만들어줘 가는. 그러니까 영혼도 하나 되고 몸도 하나 되는. 그러니까 그 심성과 물성이 하나 되는 그러한 시절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 분리가 되는, 지금까지는 우리가 분리를 했어요. 지금까지 뭐든지 분리하고 상대 개념 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보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하나 돼가는 시절로 우리가 완전히 돌아섰구나. 이게 이제 점점점 그 강화되는 그런 때라고 아주 느껴져서 이제 우리가 모여지는 이분들 이제 같이 우리가 모이는 것 자체가 되게 그 좋은 시절. 우리가 뭘 하더라도 아마 그 대단히 멋있는 게 일어날 것 같다 이런 그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. 네. 정 선생님 말씀에 저기 덧붙이자면 제가 80년도에 어디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바라봄의 법칙이 있다고, 그거는 실상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관심하고 관심을 가져서 서로 거기다 모아주라는 거죠. 근데 그때는 그게 좀 그랬었거든요.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현실이잖아요. 그래서 정말 다 같이 한 곳을 바라보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관측을 하다 보면은 또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으네요.